여러분들의 경제 상식을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경제 상식 사전입니다. 자, 오늘도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알 것 같은데 긴가민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있죠. 그거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셔도 여러분들의 지식들 쑥쑥 자라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제 상식 사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싶습니다. 아이, 그거 다 알고 있는 건데 왜 이야기를 해?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 경기 부양책을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는 또 주식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양적 완화라는 내용하고 헷갈려 하셔가지고 제가 또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하나 상식 하나 채워간다 생각하시면서 쉽게 제가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는 뉴스가 사실 여기저기서 많이 보여요. 특히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국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뉴욕에서 미국 경기 부양책 합의가 진전이 있나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엘 엘리언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 경제 부양책이 없으면 악순환에 진입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기도 하고요. 또 거부에 거부, 진도 안 나간다. 도대체 이 경기 부양책이 뭐길래? 그리고 양적 완화하고 있는 거 아니야? 돈 풀고 있잖아. 근데 뭘 또 돈 푸는 이야기로 저렇게 주식시장이 안간에 만에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런 부분들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 흔히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지식인이라고 있죠. 지식인에 보면은 경기부양책이 도대체 뭔가요? 주린인데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경기부양책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이야기 많이 나오나요? 하는 그런 질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부분들 좀 시원하게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부양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가 급속히 침체가 되었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정부의 조치입니다. 이 정부의 조치라는 것에 제가 이렇게 따옴표 2개 붙여놨죠. 외국권에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따옴표 이걸 딱 붙여놨는데 이게 왜 붙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양적 완화라는 내용도 제가 최근에 그 경제 상식 사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양적 완화, 그냥 돈을 푸는 행위다라고 보면 되겠죠. 금리를 낮춘다든지 채권을 매입해서 돈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경기부양책 이야기가 왜 양적 완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가? 이거는요, 사실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에 돈을 줘가지고 돈을 푸는 방법이에요. 또는 정부의 돈을 빌려줘가지고 푸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국민들이라든지 우리 경제 다방면적으로 직접적으로 돈이 풀려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돈을 빌려주긴 했는데, 국민은행이 우리에게 돈을 안 빌려준다고 한다면 돈이 풀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빌려줘가지고 국민은행이 우리한테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자금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경기를 부양하는데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게 양적 완화고요. 이제 직접적인 내용으로 가려면 법으로 정부에서 뭔가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신사업 정책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감세 정책들 또는 한 개의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그리고 상품권이나 3차 요즘에 좀 재난지원금 이런 것처럼 현금 지급을 한다라는 형태의 내용들처럼요, 다양한 정책으로서 돈을 푸는 내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준 의장이죠. 파월 의장이, 야, 우리가 돈을 풀고는 있긴 한데 이걸로는 안 돼. 이걸로 안 되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야. 빨리 너희가 합의를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전부 다 공감은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경기부양책 도대체 왜 늦어지는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뉴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987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거부했다라고 해요. 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제안한 그 경기부양책을 왜 민주당 지도부는 거부했는가? 아니, 민주당이 요구해 왔던 게 추가 실업수당 확대 방안을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걸 제외했다는 이유인 거죠. 이런 것처럼 경기부양책은요, 정치적 이득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뭐 어떤 표심과 내가 이렇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의견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돈을 얼마나 풀 것이냐에 가지고 의견 대립이 많다라기보다는 돈을 어디에 풀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뭐 크게 나눈다고 한다면은 기업에 줄래? 아니면 경제적 약자들을 줄래? 라는 것으로 돈을 어디에 줄래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규모가 어느 쪽으로 더 쏠려 있는 자금원인지 또 그 자금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자기가 유리한 잣대로 야 이쪽으로 더 줘야지, 아니야 여기에 더 줘야 돼,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거긴 조금만 줘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3월 달에 이제 발생이 된 이후로 사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규모와 방향성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어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나를 지지해주는 당도 있을 거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기업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겠죠. 그리고 각 지역마다 또 당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유 나는 부산에 좀 더 이렇게 돈 더 많이 지원해주고 싶은데 뭐라 하노? 아니야 지금 대구가 더 힘들어. 뭐라고 하니? 광주가 더 힘든 것 같은데 아니야 서울이 지금 봐봐 난리가 났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 지역적으로 돈을 더 챙겨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싸우다 보니까 의원들 싹 잘라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공화당 주식사도 나오게 되는 거죠. 미국 경기부양책 너무 늦어지잖아, 야 이거 다 잘라버려,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입지로 유리한 쪽에 돈을 주고 싶다 보니까 이제 중앙은행에서 돈을 내는 것과는 좀 다른 결인 거죠. 직접적으로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좀 시각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것이 좋을까,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한다면요. 일단 첫 번째, 경기부양책이 실행되면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경기부양책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시중에 돈이 풀리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내 통장에 돈이 꼽히지도 않고 그리고 나한테 와닿을 정도로 뭔가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적인 효과는 없지만 아무래도 간접적인 효과가 있던 양적 완화로 인해서 전체 시장에 돈이 풀려 있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인 효과로서 경제에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게 경기 부양책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약간 간접과 직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역시나 정말로 빨리 좀 반응이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를 살린다라는 개념도 있겠지만은 시중에 돈을 직접 푸는 방법이기 때문에 통화 가치를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적 완화를 한다 해가지고 돈이 풀려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뭐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달러 약세가 나오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통화 가치를 가파르게 떨어진 건 아니었는데 직접 풀게 되면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 이제 막 아직도 싸우고 있지만 지금 선거인단에서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는 경기부양책을 많이 쓸 것 같으니까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이런 반작용도 있게 됩니다. 중앙은행에서는 야 달러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 또는 화폐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갈 수 있겠는데 야 이거 금리 인상해야 돼 라고 하는 명분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또 돈을 많이 푸는데 물가가 안 올라,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쪽에서 달러를 내가 직접 풀 때는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풀고 있을 때 몰랐는데 정부 방침으로 직접 풀어버리니까 야 통화 가치가 너무 많이 빨리 떨어지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 경기부양책은요 세금을 걷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부양책으로서 아무래도 세금 걷어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돈을 추가 자금을 땡겨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땡긴다는 말은 결국 빚을 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빚을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엔 좋지만 이 금리 인상에 취약해지는 단점이 있는데 방금 보셨죠?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그래서 경기부양책을 직접적으로 돈을 풀다 보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명분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까지 가게 된다면 부동산 그리고 빚 이런 부채들이 갑자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이 경제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주식을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버거워하는 단계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기부양책이라고 하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경제상식사전을 조금씩 보시다 보면 알겠지만 항상 긍정적인 어떤 정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정책이 있다, 나쁜 정책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장단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변화에 우리는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경기부양책, 이제는 거의 한 8개월, 9개월 동안 계속 이야기 나왔던 이 경기부양책,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한마디로 제가 표현을 하면은 기대감을 오래 가지면 지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부양책을 3월부터 쓴다 했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고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도 1년 전부터 뭐 줄게 하다 보면은 직접 우리가 받을 때쯤 되면은 듣다 지쳐가지고 저도 고맙다 하고 말아요. 뭐 선물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주지라는 생각을 받고 뭐 받을까 생각하다가 갑작스럽게 받았을 때 우리가 우아하게 되는 건데, 이 경기부양책이 이제는 기대감이라는 게 남아있을까? 그리고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선반영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경기부양책이 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주식시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재료 소멸이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 경기부양책을 일부러 늦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증시를 너무 끌어올리는 느낌도 많이 강하게 들고, 그리고 경기부양책이 나왔을 때 과연 이 기대감 어디로 사라져 버릴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기대한 만큼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은 약간 의문을 가지게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서, 이 경기부양책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쓸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경기부양책은 반드시 금리 인상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라고 하죠, FOMC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까지 노하우로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제상식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놨을 때 뭐 주식에 바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경제를 보는 관점이 넓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길을 보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좀 거시적 경제를 바라보는 능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꾸준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문현진의 경제상식사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